오늘 잠시 멈추어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는 것은 어떨까요? 혹시 나의 삶이 마치 정해진 각본처럼 매일 똑같이 반복되고 있다고 느끼신 적은 없으신가요? 어제의 생각과 감정이 오늘도 그대로 이어지고 그래서 결국 비슷한 경험들로 채워지는 하루. 만약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줄지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에 와닿는다면 좋아요를 통해 긍정의 에너지를 함께 나누어 주세요. 그리고 구독을 통해 앞으로도 계속될 지혜의 여정에 동행해 주신다면 저희에게는 더 없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작은 움직임이 더 많은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전하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야기의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여왕으로 보기 시작하는 순간 모든 것이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는 극적인 외부의 변화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당신 존재의 근본적인 구조가 바뀌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왕이라는 단어는 문자 그대로의 왕족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왕관이나 직위, 혹은 누군가에 의해 떠받들어지는 존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주파수이자 하나의 의식이며 굳이 한마디 말도 하지 않고 방에 들어서는 것만으로도 그 존재감이 공간을 가득 채우는 그런 삶의 태도입니다. 스스로를 여왕이라 부르는 것은 단순히 단어로 자신을 규정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더 높은 차원의 에너지적 정체성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정체성은 이전과는 다른 에너지 신호를 세상에 송출하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주파수는 다른 결과, 다른 사람, 그리고 다른 현실을 끌어당기는 힘을 가집니다. 당신의 마음속에 품은 정체성이야말로 당신의 뇌와 몸이 감정적으로 기억하고 체화하는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감정적으로 기억하는 것, 그것이 바로 당신이 세상에 보내는 에너지 신호가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반복되는 피드백 고리 속에서 살아갑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어제의 나를 기억해냅니다. 똑같은 생각은 똑같은 감정을 낳고 그 감정은 똑같은 행동을 유발하며 그 행동은 똑같은 경험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경험은 다시 한번 어제의 그 정체성을 강화시킵니다. 이것은 과거의 상처나 트라우마 혹은 생존을 위해 만들어진 자신의 모습에 스스로를 묶어두는 끝없는 순환의 고리입니다. 하지만 여왕은 다릅니다. 그녀는 아침에 일어나 자신의 한계와 자신을 동일시하지 않습니다. 과거가 자신의 미래를 결정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녀는 의식적인 선택을 합니다. 과거에 어떠했는지가 아니라 앞으로 무엇이 될 수 있는지에 기반하여 자신의 새로운 버전을, 새로운 프로그램을 설치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바로 정체성의 재정립에서 비롯됩니다. 나는 강력하다. 나는 가치 있다. 나는 빛나는 존재다. 이렇게 생각할 때 당신의 뇌는 이 말들을 단순히 긍정적인 확언으로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새로운 신경 연결을 형성하기 시작합니다. 의도와 감정을 실어 이 생각들을 더 자주 반복할수록 그 신경회로는 더욱 단단하게 연결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것이 당신의 기본적인 설정값이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생각보다 훨씬 깊은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당신의 정체성은 당신의 진동이 되고 당신이 침묵 속에서도 발산하는 에너지장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사실은 우리 몸의 모든 세포가 우리가 스스로에 대해 들려주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 이야기가 나는 가치가 없어라는 믿음의 뿌리를 두고 있다면 몸은 스트레스와 수축, 두려움으로 반응합니다. 반면 그 이야기가 나는 내 삶의 주권자야라는 당당함의 뿌리를 두고 있다면
몸은 이완되고 에너지는 열리며 심장은 안정적인 파동을 찾고 전자기장은 확장됩니다. 현대의 과학은 우리의 생각이 전기적 신호이며 감정은 자기적 힘을 가진다고 말합니다. 당신이 여왕처럼 생각하기 시작할 때 당신은 그 생각을 에너지장으로 송출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여왕처럼 느끼기 시작할 때 당신은 그 에너지에 걸맞은 경험들을 자석처럼 끌어당기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우주의 에너지 법칙입니다. 아마 당신도 이런 경험을 미묘하게나마 해본 적이 있을 겁니다. 내면의 깊은 평화와 명료함을 느꼈던 순간 주변 사람들이 당신을 다르게 대하고 없던 기회가 갑자기 나타나고 모든 것이 순조롭게 인도받는 듯한 느낌을 받았던 경험 말입니다. 그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이 더 높은 주파수와 조율되었을 때 외부 세계가 당신의 내면 상태를 거울처럼 비춰준 것뿐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역설이 존재합니다. 당신은 자신의 정체성을 증명해줄 외부의 증거를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존중해주고 나서야 여왕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당신을 알아보기 전에 당신이 먼저 여왕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현실은 의식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 반대가 아닙니다. 당신의 주파수를 바꾸려면 당신의 정체성을 바꿔야 합니다. 피상적으로, 일시적으로가 아니라 세포 수준에서부터 말입니다. 이는 아직 효과가 있다는 증거가 전혀 보이지 않을 때조차, 주변 환경이 당신을 과거의 낡은 패턴으로 끌어당기려 할 때조차, 바로 그 순간에조차 당신이 선택한 새로운 존재의 모습을 끊임없이 연습하고 체화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잠재의식은 실제 현실과 생생하게 상상한 것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만약 당신이 되고자 하는 여성의 정체성을 감정적으로 깊이 느끼고 그것을 꾸준히 반복할 수 있다면 당신의 몸은 그 감정이 이미 현실인 것처럼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몸과 뇌가 새로운 이야기를 믿기 시작하면 당신의 에너지 송출 시스템 전체가 바뀌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낡은 자신의 에너지를 그대로 지닌 채 삶을 바꾸려고 했습니다. 새로운 사랑을 원하면서도 지난 관계의 상처를 품고 있습니다. 경제적 풍요를 원하면서도 성공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평화를 원하면서도 감정적인 반응 속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들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원하는 새로운 현실과 정체성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당신에게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어제의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해서 똑같은 하루를 반복할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프로그램을 설치할 것인가. 상처로 인해 만들어진 당신이 아니라 본래부터 당신 안에 내재된 힘과 품위, 그리고 신성한 지성을 기억해낼 것인가. 당신이 그 지점에서 살아갈 때 외부의 증거가 도착하기 전에 새로운 정체성을 온전히 체화할 때 당신은 거부할 수 없는 자석과 같은 존재가 됩니다. 더 이상 쫓지 않고 구걸하지 않으며 움츠러들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저 조율하고 끌어당기고 솟아오릅니다. 당신의 정체성이 이미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에너지는 이제 우주를 향해 새로운 언어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삶 모든 것은 에너지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생각과 감정은 당신 고유의 에너지 서명을 만들어내는 도구입니다. 당신이 하는 모든 생각은 전기 신호를 에너지장으로 보내고 당신이 느끼는 모든 감정은 경험을 당신에게 다시 끌어오는 자기력을 발생시킵니다. 이것은 단순한 철학이 아니라 물리학입니다. 의식 있는 여성이 이 원리를 지적으로만이 아니라 온몸으로 깊이 이해하기 시작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코 만져보지 못할 수준의 개인적인 힘을 잠금 해제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하루에 6만 가지가 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생각의 90%는 어제 했던 생각과 똑같습니다. 만약 당신의 생각이 반복적이고 한계, 두려움, 비교, 결핍에 뿌리박고 있다면 당신이 내보내는 전기 신호는 정확히 그 조건들을 반영하는 삶의 버전을 끊임없이 강화시킬 뿐입니다. 하지만 상상해보세요. 만약 당신이 의도적으로 생각하기를 선택한다면 어떨까요? 매일 아침 당신의 미래가 이미 현실이 된 것처럼 생각의 질과 방향을 선택하며 시작한다면 말입니다. 당신이 확장, 사랑, 온전함, 가능성에 뿌리둔 힘있는 생각을 할 때 뇌의 다른 회로가 활성화됩니다. 생존의 신경회로에서 벗어나 창조의 영역으로 들어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각들이 지속될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뇌가 스스로를 재배선하고 새로운 시냅스 연결이 형성되며 당신의 마음 구조가 당신이 품은 비전의 구조와 일치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생각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감정이 없는 생각은 전화가 없는 신호일 뿐입니다. 마치 우표를 붙이지 않은 편지를 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우주는 그 메시지를 결코 받지 못합니다. 무언가를 되돌려 끌어올 자기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명확한 생각과 고양된 감정을 짝지을 때, 예를 들어 나는 사랑받을 가치가 있다는 생각과 이미 깊이 사랑받고 있는 느낌을 결합할 때 당신의 심장이 열리고 신경계가 이완되며 에너지가 확장되고 당신의 전자기장 전체가 변화합니다. 바로 그때 양자 영역에서 창조가 시작됩니다. 당신의 몸은 살아있는 자석입니다. 심장은 인체의 어떤 기관보다도 가장 큰 전자기장을 생성합니다. 그리고 심장이 감사, 연민, 사랑, 기쁨과 같은 고양된 감정의 리듬과 일치하여 안정될 때 그 에너지장은 마치 등대처럼 변합니다. 그와 같은 주파수에서 공명하는 경험, 사람, 기회를 끌어당기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의 꿈에 대해 생각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한 이유입니다. 당신은 그것들이 이미 당신의 것인 것처럼 느껴야만 합니다. 불안하고 스트레스받고 두려울 때 당신은 어떤 종류의 경험을 끌어당기는 경향이 있나요? 보통은 더 많은 혼란, 지연, 그리고 당신이 느끼는 두려움을 확인시켜주는 상황들일 겁니다. 이것은 벌이 아니라 에너지의 일관성입니다. 당신의 외부 세계는 당신이 내보내는 내면의 에너지 신호를 그대로 반사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것이 거울의 법칙이고 자기력의 법칙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외부 상황과 관계없이 고양된 감정 상태에서 사는 법을 몸에 훈련시키기 시작하면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더 이상 좋은 기분을 느끼기 위해 삶이 이유를 주기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당신이 먼저 좋은 기분을 느끼기로 선택합니다. 내면에서부터 그 감정을 생성해내는 것입니다. 더 이상 당신의 상태를 조절하기 위해 환경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당신은 수동적인 반응자에서 강력한 창조자로 거듭납니다. 많은 여성들이 생존한다는 것과 살아간다는 것, 반응하는 것과 창조하는 것의 차이를 인지하지 못한 채 생존의 순환 속에서 살아갑니다. 생존 모드가 항상 외부적으로 혼란스러워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완벽주의, 과잉 성취, 통제, 끊임없는 바쁨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이 되어주려 애쓰다가 그 과정에서 자기 자신과의 연결을 잃어버리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증명하고 인정받으려는 이 모든 상태는 두려움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부족함에 대한 두려움, 통제력을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 내려놓는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생존 모드에 있을 때 당신의 몸은 끊임없는 스트레스 상태에 노립니다. 코르티솔이 온몸을 휘젓고 신경계는 과민하게 유지되며 실제 위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위험을 탐지합니다.
당신의 몸은 실제 위협과 위협적으로 느껴지는 생각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포식자를 만났을 때와 똑같이 부정적인 이메일이나 불친절한 시선에 반응합니다. 마음은 폭주하고 심장은 두근거리며 호흡은 얕아집니다. 이러한 과잉 경계 상태는 당신의 에너지를 낮게 유지하고 창의력을 막으며 직관을 침묵시킵니다. 생존하고 있을 때는 꿈꾸고 확장하고 조율할 여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몸은 생존 모드에서 치유되거나 성장하거나 창조하도록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오직 보호하고 싸우고 도망치거나 얼어붙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 상태에 충분히 오래 머물면 그것이 당신의 기준점이 되어버립니다. 여왕은 생존 속에서 살지 않습니다. 그녀는 그곳에서 왔을지 모르고 그것에 의해 빚어졌을지 모르지만 그곳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녀는 더 높은 에너지와 조율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내면 세계를 조절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혼돈에서 일관성으로, 두려움에서 신뢰로, 수축에서 개방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신의 몸에 나타나는 생존의 신호들을 인식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생존 패턴은 단순히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생물학적인 것입니다. 만성 스트레스 속에서 살아왔다면 당신의 몸은 스트레스 화학물질에 중독됩니다. 당신은 무의식적으로 드라마, 갈등, 긴급함, 압박감을 찾게 됩니다. 몸이 그 상태를 정상으로 학습했기 때문입니다. 평화가 찾아와도 거부하고 사랑이 다가와도 망쳐버릴 수 있습니다. 그것을 원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당신의 신경계가 그것을 안전하다고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치유와 변화가 정신적인 것만이 아니라 에너지적이고 신체적인 이유입니다. 당신은 생각만으로 생존 모드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당신의 몸에게 안전함이 어떤 느낌인지 가르쳐야 합니다. 신경계의 고요함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주고 깊이 숨쉬는 법을 배우고 에너지를 안정시키며 행동하기보다 느끼기 위해 속도를 늦추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여왕의 내면 연금술입니다. 그녀는 힘을 통해 권력을 되찾는 것이 아니라 현존을 통해 되찾습니다. 현존은 생존의 해독제입니다. 당신이 현재에 존재할 때 당신은 더 이상 미래를 예상하거나 과거를 곱씹지 않습니다. 당신은 지금 여기 당신의 몸 안에서 당신의 호흡과 함께 이 순간에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당신은 다른 현실을 창조하기 시작합니다. 통제함으로써가 아니라 조율함으로써. 생존의 에너지는 항상 과거에 묶여 있지만 창조의 에너지는 지금 이 순간에 살아있습니다. 그것은 반응적이지 않고 직관적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더 이상 두려움에 이끌리는 삶을 살지 않기로 결정할 때까지는 그 에너지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 여왕은 더 이상 삶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응답합니다. 그 차이는 심오합니다. 반응은 반사작용이지만 응답은 선택입니다. 그녀는 증명하기 위해 허둥대지 않고 의도를 가지고 움직입니다. 긴급함에 의해 정의되지 않고 명료함에 기반을 둡니다. 그녀의 명료함은 모든 답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그녀의 상의자아가 그녀를 어디로 이끌고 있는지 깊이 듣는 법을 배웠기 때문에 생겨납니다. 당신은 생존 모드에서는 그 안내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습니다. 상의자아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꾸준하며 고요합니다. 두려움을 통해서가 아니라 앓을 통해 말합니다. 그리고 그 암은 당신의 신경계가 조절되고 마음이 열리고 에너지가 정렬되었을 때만 가능합니다. 바로 그때 당신은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의지력보다 훨씬 더 위대한 힘에 접근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당신은 생존을 멈추고 진정한 존재가 되기 시작합니다. 변화는 외부에서 시작되어야 내면에서도 시작될 수 있다는 깊은 환상이 있습니다. 직업을 얻고 관계가 치유되고 돈이 생기면 그때서야 비로소 안정감과 풍요로움, 온전함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그러나 내면에서 고양된 감정을 느끼기로 선택하기 전에 외부 세계가 바뀌기를 기다리는 것은 사람들을 제자리에 묶어두는 바로 그 패턴입니다. 여왕은 더 나은 길을 압니다. 그녀는 자신의 힘이 외부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흘러나온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녀는 세상이 바뀌기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녀가 자신의 주파수를 바꾸면 세상이 그에 응답합니다. 진정한 변화는 외부가 내부를 지배하도록 더 이상 허용하지 않을 때 시작됩니다. 당신은 당신의 환경보다 더 큰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에너지적으로 그 위로 솟아올라야 합니다. 상황을 초월하기 위해서는 감정적으로나 에너지적으로 주체성을 갖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주변의 소음과 상관없이 비전과 감정, 주파수를 유지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당신이 당신의 에너지를 이끌어야지 세상의 에너지에 끌려가서는 안 됩니다. 당신의 뇌와 몸은 오랜 시간에 걸쳐 반응하도록 프로그래밍 되었습니다. 누군가 당신을 비난하면 몸이 긴장하고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마음이 혼란에 빠집니다. 하지만 당신이 자신의 상태를 의식하게 되면 그 패턴을 깨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낡은 감정적 반응의 끌어당김을 느끼고 잠시 멈추고 숨을 쉬고 다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선택이 자유가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양자 물리학의 원리는 우주가 우리가 원하는 것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에너지적으로 어떤 존재인지에 반응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만약 당신이 끊임없이 의심하고 증거를 필요로 하는 존재로 살고 있다면 당신의 외부 세계는 그 의심과 불안정을 그대로 비춰줄 것입니다. 그러나 증거가 없을 때조차 깊이 신뢰하고 확신과 감사의 에너지를 지닌 존재로 살아간다면 당신의 에너지장은 그 고양된 상태를 중심으로 스스로를 재정렬하기 시작합니다. 여왕은 자신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을 못 본 척하지 않습니다. 명확하게 보지만 그것이 자신의 진동을 지배하도록 힘을 주지 않습니다. 고통, 혼란, 분노와 같은 감정을 온전히 느낄지라도 그곳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 감정들은 방문객이지 지배자가 아님을 압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이 되기로 결정한 존재의 주파수로 몇 번이고 다시 돌아옵니다. 그 결정이 그녀의 힘이고 그 꾸준함이 그녀의 마법입니다. 당신이 환경을 초월하여 고양될 때 당신은 반응자 대신 창조자로서 살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기분이 나아지기 위해 세상이 바뀌기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먼저 다른 기분을 느끼기로 결정하고 세상이 그에 응답하기 시작합니다. 거울이 바뀐 것은 당신이 반사된 상을 조절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근원 자체를 바꾸었기 때문입니다. 변화의 길에는 더 이상 생각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지점이 있습니다. 소망하고 일기를 쓰고 시각화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한 더 깊은 무언가가 필요한 순간이 옵니다. 그 지점이 바로 체화입니다. 체화는 당신이 무엇을 아는지에 대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무엇이 되었는지에 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걷고 말하고 숨쉬고 응답하는 방식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다라고 우주에 말하는 당신의 몸이 지닌 침묵의 언어입니다. 매일 아침 학원을 외고 꿈의 삶을 일기장에 완벽하게 적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신경계가 여전히 두려움에 맞춰져 있고 호흡이 얕고 자세가 움츠러들고 에너지가 수축되어 있다면 당신이 에너지적으로 방송하는 것은 당신의 소망이 아니라 당신의 의심입니다.
우주는 당신의 말이 아니라 당신의 주파수에 응답합니다. 그리고 주파수는 체화를 통해 생성됩니다. 미래의 자신을 체화한다는 것은 당신의 몸이 지금 그 미래의 상태를 연습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직 주변에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을 때조차 그 비전의 에너지 속에서 이미 그것이 현실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당신의 몸은 그것을 믿기 시작하고 잠재의식이 재배선되며 세포는 새로운 화학적 신호에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당신은 미래를 쫓는 것을 멈추고 미래를 체화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여왕의 비밀입니다. 그녀는 힘있고 매력적이고 빛나거나 부드러운 느낌이 들기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녀가 지금 그 에너지가 됩니다. 체화를 연기처럼 다루지 않습니다. 그것은 가면이나 페르소나가 아닙니다. 척하거나 거짓으로 꾸미는 것이 아닙니다. 체화는 정렬입니다. 당신이 믿는다고 말하는 것과 당신이 몸으로 살아가는 방식 사이의 깊은 일치입니다. 당신이 더 높은 상태를 체화할 때 당신은 새로운 차원의 자기력을 활성화합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아도 그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당신의 존재가 방의 분위기를 바꾸고 당신의 침묵이 어떤 노력보다 더 크게 말합니다. 더 이상 쫓을 필요 없이 당신은 끌어당깁니다. 조종하거나 요구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에너지가 진실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진실은 거부할 수 없는 힘을 가집니다. 체화는 또한 결정과 실현 사이의 공백기, 그 보이드를 통과하게 해주는 힘입니다. 모든 것이 순조로울 때 정렬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때는 어떻습니까? 낡은 세계는 무너졌지만 새로운 세계는 아직 도착하지 않았을 때, 바로 그 지점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과거로 회귀합니다. 외부의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단정짓습니다. 하지만 여왕은 그 공백기가 신성하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밖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안에서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님을 압니다. 그녀는 자세를 유지하고 호흡을 지키며 에너지를 열어둡니다. 증거가 부재한 상황에서 그녀가 어떻게 존재하는지가 그녀가 받을 준비가 되었음을 우주에 보내는 신호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에너지를 속일 수는 없습니다. 생각만으로 체화를 건너뛸 수도 없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원한다고 말하는 바로 그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미래의 그녀가 도착하기 전에 당신이 먼저 그녀처럼 느끼고 움직이고 말하고 존재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이 더 이상 환상을 좇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정체성 안으로 들어섰음을, 그 주파수와 일치하는 존재가 되었음을 우주에 알리는 신호입니다. 당신이 되어가고 있는 그 버전의 당신은 먼 미래 어딘가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미 당신에게 주어진 하나의 주파수입니다. 당신은 생존의 한계나 세상의 기대, 과거의 환상에 갇혀있기 위해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정렬을 위해, 신성을 움직임으로 체화하기 위해, 그리고 당신이 만지는 모든 것을 치유하고 변화시키고 고양시키는 더 높은 에너지의 통로로서 살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당신의 힘이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임을 깨닫는 순간 당신은 자기 자신을 되찾게 됩니다. 그리고 그 되찾음 속에서 당신은 갈망에서 체화로, 반응에서 창조로, 분리에서 하나됨으로 이동합니다. 이 길은 완벽함에 대한 것이 아니라 현존에 대한 것입니다. 매 순간의 호흡, 선택, 생각이 바로 당신의 왕좌로 돌아갈 수 있는 초대장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미래의 감정을 지금 느끼기 시작할 때, 모든 것이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움직일 때, 당신은 단지 당신의 현실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가능성에 살아있는 송신탑이 됩니다. 당신은 증명하기 위해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빛을 발하기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쫓기 위해서가 아니라 끌어당기기 위해서, 작게 머무르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본래 그러한 존재의 충만함 속으로 몇 번이고 다시 솟아오르기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정렬되고 활성화되고 흔들림 없는 여왕으로, 그리고 언제나 당신을 집으로 부르고 있었던 그 더 높은 에너지와 깊이 조율된 존재로 말입니다. 당신 안의 여왕을 기억하시길, 당신의 모든 숨결이 정렬의 기도가 되기를, 그리고 당신의 존재 자체가 주변